자, 이번 시간은 비례 원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례 원칙, 이제 평등의 원칙 공부하고 비례 원칙 다음에 공부하는데, 비례 원칙도 중요한 우리 행정법상 일반 원칙이면서 조리에 해당되죠. 우리 법치행정의 원칙에 법에 해당되는 게 바로 조리도 해당된다. 불문법으로서. 자,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또 쉽지도 않고 그래요.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 목적을 실현할 때 목적 실현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걸 갖다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죠.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자, 법적 근거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면 헌법상의 헌법 36조 37조 2항이죠. 2항고하고 행정규제기본법, 그다음에 행정절차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식품위생법 여러 가지 조금씩 나오는데, 작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그 비례 원칙의 법적 근거가 들어가 있어요. 몇 조에 들었는데 행정기본법 제10조에 거기 보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우리가 이걸 적합성의 원칙이라, 비례 원칙 적합성이라고 원칙을 적합성의 원칙. 그 다음에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데 고칠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원칙인 것 같죠. 최소성의 원칙. 그 다음에 행정작용으로 인한, 행정기본법 제10조에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이익 침해가 너무 크다 않고 균형을 이룰 것, 이것 다 상당성의 원칙이 돼요. 상당성의 원칙.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야기가. 우리가 판례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거기 내가 써놨는데, 비례 원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많은 수단 중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되고, 적합한 수단 중에 필요한 수단을 또 선택해야 되고, 필요한 수단 중에 상당성 있는 수단을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비례 원칙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행정청이 하는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가 결국 판단은 누가 하냐?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죠. 법원이 비례 원칙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원이 하게 된다고. 따라서 이 비례 원칙이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법원이 해야 되니까. 거기 이제 예를 들면 예시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유흥업소에 뭐를 했냐? 영업 정지 처분을 했다. 영업 정지 처분을 했는데, 사실은 왜 영업 정지 처분을 했냐? 거기에 춤추는 유흥업소라 이 미성년자가 들어갈 수 없는데, 미성년자가 6명, 동행한 친구들이 6명이다. 6명 플러스 6명이 다 친구니까 그 중에 미성년자가 끼어 있을지는 모르는 거지. 그냥 입장을 시켰는데, 그래서 미성년자 단속을 해서 유흥업소에 이제 유흥업소라는 게 이거 클럽 말했잖아요. 거기 2명이 미성년자가 있어서 그걸 출입시켰기 때문에 영역 정지 처분이 했다. 이건 너무 과도하다는 거지. 과도하다는 거예요. 지금 법원의 입장은. 또 거기 내가 판례로 들어오는 게, 유흥업소 단속에 관한 청탁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 유흥업소 단속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려줬는데, 그거 뇌물을 많이는 안 받고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경찰 공무원에게 해임 처분했어. 이것도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법원은 너무 과하다.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법적 근거로 나와 있는 헌법 37조 1항 2항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야 된다. 최소한도에 그친다. 행정절차법에도 마찬가지. 행정지도의 경우 최소한도에 그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오는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행사가 되어야 된다. 이게 비례의 원칙이죠. 비례의 원칙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참새를 잡기 위해서 참새를 잡기 위해 이 전봇줄에 참새가 이렇게 하나씩 너무 크네. 조그맣게 이랬어. 이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면 안 된다. 이게 필요한 최소한 원칙이에요. 이걸 뭐로 써요? 공기총으로 이렇게 쏴서 잡으면 모르지만 이걸로 M16이나 아니면 뭐 대포를 가지고 대포를 쏜다. 이거 안 맞죠, 그죠? 이거 대포를 쏘갖고 이 참새를 잡으니 나무다가 먹을 수가 있어요. 요새는 참새 잡아서 먹는 사람 없지만은. 그래서 이 최소한의 수단이 좀 필요한 최소한 정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비례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행위 전반에 들어가다 특히 재량권의 행사, 비례의 원칙, 재량권의 행사를 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지금 말한 대로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면서 또 상당성의 원칙, 공익 사익의 침해가 너무 커서도 안 된다. 부관의 한계, 부관이라는 거 아직 안 배웠어요. 부관이라는 건 행정행위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가 부관인데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의무 이런 게 부관의 한계, 부관을 붙일 때도 그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예를 들면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건축 허가 받았더니 돈을 많이 벌겠네. 아파트가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돈 많이 벌겠네. 기부금을 좀 한번 내라. 또 골프장 사업 인가를 내주면서 골프장 사업에서 돈 많이 벌지. 그래 우리 그 군청에 한 50억 정도 내.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비례 원칙에 따라. 그 행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행정 목적에 적합해요? 지금 골프장에 사업 인가하면서 그 기부금을 50억, 100억 내라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고. 말이 안 맞는, 목적이 안 맞잖아요. 비례 원칙이 안 맞는다. 행정행위 직권 취소 또는 철회, 직권으로 처분한 걸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도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경찰권 발동의 한계, 그것도 마찬가지다. 경찰권 발동의 한계는 최소한 범위에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 판례에 나온 대로 2007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 20개월 넘은 소고기 수입을 갖다가 다 받아들인다고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인사드리면서 미국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네. 오바마인지 누군지 부시인지 어디서 그래서 인사하면서 이제 이게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해왔는데 이거 그 데모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 나도 그 데모 때 거기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녁에 그 서울광장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광우병 시위한다고 서울시청 앞 광장을 전면 통제한다. 이건 전면 통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철로 다닐 길도 만들어 놔야지 아주 못 다니게 한다. 광우병 그 국민의 건강 때문에 시위하는 건데 그런 경우 경찰권 발동의 한계. 행정계획이 수립에서도 형량 명령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무조건 도시계획을 하고 그래서 안 된다. 뭔가 국민의 이익 침해와 비례해서 해야 된다. 행정지도도 마찬가지야. 비권력적인 행정지도에도 비례 원칙이 있어야 된다. 행정강제 수단의 선택사에서도 대집행을 할 것인지 행정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에 문제에서 즉시강제를 할 것인지 수단의 선택, 또 행정쟁송에서 사정판결. 사정판결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 기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어 인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판결이 사정 판결이에요. 행정쟁송에서 사정 판결. 이런데도 비례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무조건 뭐 사정 판결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비례 원칙의 내용을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적합성의 원칙,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할 것. 그죠? 거기 보면 적합성의 원칙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면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는 한목적성 판단이다. 한목적성에 대한 판단이다. 그래서 따라서 행정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면 A, B, C, D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된다. 이게 한목적성에 대한 판단에 적합해야 된다.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에요. 자, 필요성의 원칙은 뭐냐? 필요성의 원칙이란 적합한 수단 중에 개인이나 국민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 수단의 원칙, 최소성, 침해의 원칙 또는 수단의 원칙, 최소 수단의 원칙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분명히야 A, B, C 이 대안 중에서 가장 국민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B가 ABC 대안 중에 B가 국민에게 최소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B를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 침해 원칙. 아까 광우병 시위 이거 판례에 나온 게 그거예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광우병 늙은 쇠고기 수입하면 광우병에 걸려가지고 국민이 죽는다고 지금 그 벌써 언제적 얘기를 벌써 12년 전 얘기네. 12년 전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국민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금방 죽는 것처럼 얘기했죠. 그래서 데모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도 수입 소고기 잘 먹고 있어요. 코스트코에서 수입 소고기 잘 먹고 있는데 그때 다 죽는 줄 알았잖아. 광우병 때문에. 그렇다고 서울경찰청장이 서울시청이 여기 있잖아요. 서울시청이 있는데 이 앞에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 이 전체를 꽉 틀어막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게 한 거. 이거는 최소 침해의 원칙, 최소 수단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판례가 그래요. 판례가 그래요. 자, 그다음 상당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한 균형성을 유지해야 된다. 상당히 균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는 국민은 사익이죠. 사익.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할 것. 사익 침해가 너무 과도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균형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재량행사의 원칙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과잉금지의 원칙, 협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너무 그 사익 침해가 과도해도 안 된다. 또는 협의 비례의 원칙, 협의 비례 원칙이라 부른다. 비례 원칙이다. 자, 그런데 거기 판례를 보면 2014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건데 행정처분에 따른 사인의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큰 경우에서는 그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익의 침해가 공익보다 훨씬 월등히 큰 경우에 이때는 행정처분해서는 안 된다. 행정처분 불가. 이게 비례의 원칙이다 말이에요. 거기 판례에서 보면 이래요. 이건 비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을 갖다가 이제 검사를 했는데 수입 녹용 중에 수입 녹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입 녹용이 이렇게 녹용이 뭐예요? 사슴뿔 아니에요? 사슴뿔 5cm 끝에서 5cm를 5cm까지 절단해 가지고 그거 좀 해분 함량 그 함량이 기준치의 0.5%를 초과했다. 그래서 함량이 초과했다. 그래서 그 전량을 폐기하도록 했는데 그런 경우
녹용에 예를 들면 인체 해로운 물질이 0.5% 침해되어 있다. 그러면 공익의 침해가 굉장히 큰 거죠. 사익의 침해보다. 공익이 큰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0.5% 했다고 해서 전량 수입을 못하게 막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익과 사익이 형량이 이제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비례 원칙 위반의 효과. 그것도 중요하죠. 비례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하다. 위법하면 뭐? 위법하면 취소돼야 된대. 법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례 원칙에 위반한 법령은 뭐다? 법령은 위헌이며 무효다. 그 다음에 비례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따라서 위법하기 때문에 하한거 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한거 소송은 앞에서 이제 아직 안 배웠었는데 그런데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소송을 우리가 하한거 소송, 대등한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 우리가 당사자 소송, 하한거 소송 안에는 취소 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하한거 소송이에요. 자, 비례 원칙과 관련되는 판례를 보면, 자, 요 판례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은 판례, 이거 좀 지우고 하자고. 이 판례가 간혹 이제 시험에 나는데 이 판례 나는 거를 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그래서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 또 위반되지 않는 판례, 뭐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위반되지 않는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판례. 자, 위반되지 않는 판례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위반되지 않는 판례가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보면 재량행위에 있어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은 아까 얘기했는데 행정처분을 하면서 거기다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걸 부관이라고 그래요. 조건, 기한, 뭐 부담 이런 게 부관인데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이 판례를 보면 65세대 뭐예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건 공동주택이 뭐예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물론 단지가 65세대니까 작죠. 작은데 이때 보면 여기 진입도로가 있어야 돼.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간선 시설을 설치하고 이 진입도로를 갖다가 시에 기부 체납하라. 진입도로를 안 만들어 놓으면 그 책임은 결국 시청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부관으로 이렇게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시에 기부 체납하라. 이렇게 부관을 붙인 것도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65세대 공동주택을 건설하면 진입도로를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지. 이걸 시가 만드는 건 공익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판례예요. 이거. 그래서 거기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행위에 있어서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이는데 부관은 재량행위에 붙일 수 있어요. 기속행위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붙일 수 있어요.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여야 되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이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된다. 따라서 65세대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 체납하라는 이런 부관을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례 원칙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1항 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판례를 보면 어떻게 왜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되냐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형의 이 실효에 관한 법률과 법률, 그 다음에 사면법. 사면은 형을 이제 사면해 주는 거죠. 사면법. 사면법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저 읽어볼게요. 사면법에 보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 7조 1항에 보면 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만약 형의 이 집행 종료하거나 또는 뭐예요?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각 후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할 때는 그 형은 실효 안 된다. 뭐예요? 면제에 의해서 형이 실효된다고. 형이 실효. 형벌을 받은 게 실효가 된다. 또 사면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면법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사면법에 일반 사면으로 하면 뭐가 된다고?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한다. 형의 이 선고의 효력이 상실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실한다. 그런데 형의 집행이 종료돼서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해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은 이건 법률적 효과만이 발생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따라서 만약에 이 형의 실효되고 형의 효력이 일반 사면에 의해서 상실된다 할지라도 그 형을 예를 들면 뭐 사람을 구타를 했다, 상해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소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 판례 지금 판례가 상당히 어려운 판례인데 거기 보면 그런 의미야. 거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이미 개정돼서 끝났는데도 도로교통법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음주운전 한 거죠. 음주운전. 거기에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되는데 법이 개정됐으면 과거의 것은 적용 안 해야 되잖아. 적용 안 해야 된다는데 안 해야 되는데 왜 들어가냐 했더니 대법원의 판결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2회 이상 위반, 2회 이상 위반한 것은 이거는 사실행위라는 거지. 사실행위라는 것이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행위하고 따라서 이때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2014년 국가직구급에 나왔던 기억이 나요. 자, 돼 있죠, 그죠? 자,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돼서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법에 의해 일반 사면에 의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면 형이 실효되는데 형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법률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이 사실행위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실행위. 그렇기 때문에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대법원의 주장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례 원칙에 위배되는 판례,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 취소되었다면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뭐예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의해서 행정소송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취소됐다.
행정심판은 취소 재결.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는 취소 판결이죠. 판결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취소 판결을 받거나 취소 재결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위법하다는 말이죠. 따라서 그 행정처분은 처분 시에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형성력이 발생하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위반횟수 가중의 근거로 삼은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행정소송에서 시정조치가 위반 행위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원칙이 비례평등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왜?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로 인해서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는 개설 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 비용의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판례인데 두 번째 판례는 이거는 사무장병원이 사무장병원. 자, 사무장병원 뭐 말인지 모르죠, 그죠? 의사는 뭐냐? 돈이 없어. 병원을 개설할 돈이 없어. 근데 이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 갑의사야. 갑의사는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병원을 하나 건설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람을 병원 사무장으로 하는데 병원을 하나 개설을 해. 병원을 개설하는 거예요. 병원 이제 병원을 하나 개설을 했는데, 자, 병원을 개설하려면 그러면 사무장명으로는 안 돼요. 사무장명으로는 개설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의사는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차릴 수는 큰 병원을 질 수 없으니까 이 명의는 여기는 돈은 많아. 여기는 돈이 많아. 돈이 200억이나 있어. 그러니까 병원을 갑의 의사의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한다고. 그래놓고 여기에 갑의사 이름이 갑의사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설할 수. 을은 사무장이 지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병원을 개설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돈만 대고 이름은 이제 갑의사 이름을 병원을 개설하고, 요 을이라는 사람이 병원 사무장을 맡으면서 병원의 이제 실세로 돈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돈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돈 관리하는 이게 이제 사무장 병원이야. 사무장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의사 고용해가지고 이름 대신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이 병원에서 돈이 생기면 을과 갑이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왜 사무장이 왜 이런 나쁜 짓을 의사를 통해 하느냐? 이 사무장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에 특히 요양병원이 그래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요양비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가에게 요양비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요양급여를 의료보험에서 요양급여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제 요양을 받은 그 액만 청구하는 거 아니라 가짜 진료비를 만들어 가지고 을 사무장은 국민건강공단에 돈을 신청해서 돈을 떼먹는 거예요. 돈을 떼먹는 작업을 하는 게 이 사무장병원이에요. 그게 사무장병원이에요. 따라서 이런 행위는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본단이 사무장병원에서 요양급여 신청을 해서 요양급여 금액을 이제 여기 의료보험 적용받는 걸 봤더니 어떤 게 맞냐 봤더니 일부 그냥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너희들 우리 요양급여 신청한 모든 액에 대해서 다 환수하라, 전액을 환수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의사 명의로 진단서를 해서 요양을 받았다고 진료를 했다고 신청을 하더라도 불법으로 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진료한 게 있잖아요. 실제로 진료한 것도 있고 가짜로 안 한 걸 또 청구할 수도 있잖아. 가짜 안 한 거 청구한 거에 대해서만 물론 이 사무장 병원이 불법이긴 하지만 불법으로 청구를 했는데 청구를 할 수 있다요. 할 수는 있는데 사무장 병원이라도 이름은 갑의사 이름이 있을지라도 청구를 할 수 있지만은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에서 받아갔더라도 그걸 반환 받을 때는 실제로 진료해서 요양급여 청구한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건 돈을 줘야지. 주고 가짜 진료 청구서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지 전체를 환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례의 원칙이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뭔 얘기 이해가죠, 그죠? 이해가죠? 사무장이 해서 이제 자기가 돈을 수익 배분했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을 해요. 진료했을 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거 안 적용되는 거. 그런데 가짜 진료를 청구한 거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진료한 거에 대해서는 가짜 진료는 청구할 수 없지만 그건 판수받아야 되지만 진짜 진료해서 된 것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으니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게 A야. 갑이라는 병이라는 병원에 요양급여 전원 받은 거 전체를 환수하라는 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그 말을 이해하죠. 자, 그다음에 비례 원칙의 파생 원칙, 과소보호 금지 원칙. 이것도 이제 광우병에서 나온 건데 국가직 21년도 보면 굉장히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자,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소보호 금지. 너무 과소하게 금지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비례 원칙에 들어가는데 비례 원칙의 파생 원칙인데 광우병 할 때 국민의 건강에 최소한의 보험 수입 소고기를 우리가 들여오더라도 광우병이 걸린 걸 들어오면 안 되지. 그건 국민의 건강에. 따라서 비례 원칙이 국가 권력의 과잉 사회에 대한 우려로 나오는 것이라면 과소보호 금지 원칙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가 과소하게 과잉 행사가 아니고 이번에 과소하게 과잉 행사가 아니고 과소하게 국민 건강을 최소한은 보호해야 될 거지. 헌법재판소도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읽어보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여부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광우병 문제예요. 수입산 소고기를 할 때는 최소한으로 광우병이 걸린 소노가 수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야 된다. 이 원칙이에요. 자, 그럼 다 했네.
자, 그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서 좀 해볼게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뭐 그렇게 난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행정 처분을 하면서 행정 행위를 하면서 거기다 이상하게 단서를 달아갖고 뭐 이상한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부당으로 결부시키지 마라. 왜 행정청이 행정행위라면서 상관도 없는 뭐 기부금을 내라니 뭐를 해라니 왜 이런 얘기 해냐고 그냥 안 해주려고 그러나 그런 되거나 안 해주려고 그랬죠, 그죠?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공무원,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어 보면 알겠지만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참 권한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고 어떻게 되면 부패하는 자리고 참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청렴이라는 의미를 알겠다고.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면 뭐 맨날 인허가를 해야 되니까 인허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뇌물 주고 와서 찾아오겠죠. 사람들이 누구나 약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근데 뭐 돈 주겠다는 사람이면 순천재 아니야. 그걸 받았다가는 이제 뇌물죄로 구속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는 거죠. 뭐 매 숱하게 일어나잖아. 자, 왜? 공권력이 있단 말이지. 공권력.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은 뭐라는 거야? 여기 나온 대로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작용, 행정처분,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와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반대급부를 상대방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 보면 거기 뭐라 나왔어요? 내가 나왔던 거 아까 했던 얘기죠, 그죠? 지방자치단체 이게 안동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골프장 사업기획 승인과 관련하여 기금을 내도록 하는 증여계약. 증여계약. 골프장 하지, 자, 돈 내. 안 해준다. 그러면 안 해주죠. 자,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제1종 대행면허 취소. 아니, 오토바이 해다가 오토바이 운전했는데 대형면허 취소한다. 가는 게 없는 거지. 좀 이따 알려줄게요. 행정청이 관리 처분 계획인 것이 기후 체납을 부관으로 정하는 거. 관리 처분 계획이 뭐예요?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는 재건축,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 완룸 지역은 재개발. 관리 처분 계획은 그걸 이제 아파트를 다 져가지고 누구네는 어디로 들어가고 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다 줬어, 이제는 돈 좀 내야지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부관으로 정하는 건. 상속세 체납제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상속세 체납자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자, 이것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의 근거와 요건. 근거가 지금 이 근거. 행정기본법은 주로 이제 판례에 있던 내용들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행정기본법 제13조. 제13조에 나온단 말이에요. 판례에 있던 걸 기본법으로 다 올려놨으니까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권력행위, 비권력행위 다 들어가는 게요. 행정작용을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 관련이 없는
없는 뭐를 부과한다.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결국 이제 우리가 판례에 나왔던 내용을 입법한 거죠, 그죠? 행정기법부에.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다수설은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이에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의 공권적 행위가 있어야 되고, 공권적 행위라는 건 행정작용 안에는 권력행위, 비권력행위가 다 들어가는데, 행정작용, 공권적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이 행하는 반대 북부와 관련이 있어야 되며, 두 행위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3번 위반 혹자. 위반 혹자는 뭐야? 위반 혹자. 부당결부 금지에 위반한 것은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다. 위법하다. 무효인가 또는 취소 사유인가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이고, 중대하거나 또는 명백하거나 하나에 해당될 때는 뭐라고? 취소 사유다. 행정행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해야 된다. 자, 요 판례는 아까 판례하고는 좀 달라요.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장의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아까는 65세대 진입로 개설은 그건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 판례는 기부 체납 그 토지 가액이 굉장히 작아. 가액이 뭐에 사업자가 가액은 그 100분의 그 사업의 100분의 1이다. 100분의 1밖에 안 돼.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이 100분의 1에 대한 부관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라서 이건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문장 그대로 이어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장의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근데 아까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랬죠. 65세대 공동주택 개설 시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 판례. 자, 위반된 판례 보면 1. 이 판례가 위반 3 판례. 왜 3이냐? 4지. 판례 보면 행정청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관리처분 계획 지금 얘기했죠. 관리처분 계획은 아파트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다가구 다주택 서울 같은데 달동네 있잖아요. 그때 그걸 갖다 개발해갖고 아파트를 짓잖아요. 아파트를 져가지고 누구네 A는 어느 동 몇 호고 뭐는 몇 호고 가는 게 관리처분 계획을 하잖아요. 그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이 관리처분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관리처분 계획에 도시계획 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도시정비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 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이 관리처분 계획을 하면서 뭐라고? 부관이라는 게 이제 행정행위를 하면서 붙이는 종된 의사표가 부관인데, 조건을 붙인다. 어떤 조건을 붙이느냐? 기부 체납하라. 기부 체납. 그 좋은 공원용 땅이 있는데 그거 시에 좀 기부 체납을 하다. 공원을 기부 체납하라.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판례를 잘 그대로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내용이죠. 이게 내 기억이 경북의 안동시 같아.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정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함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다. 사회질서에 반한 거 이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민법 제103조예요. 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뭐라고? 증여 계획을 한다. 뭘 증여를 하냐? 기부금 내라. 기부금 증여 계약, 50억 증여 계약 내라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데 이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이륜 자동차가 뭐예요? 이륜 자동차 이게 뭐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따로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그 다음에 이종 보통이지. 운전면허가. 그 다음에 일종 보통. 그 다음에 대형 면허. 일종 대형 면허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뭐를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일종 대형. 이륜 자동차는 이륜 자동차만 운전을 하면 되는데 이거 관계 없는데 이것만 취소하면 되는데 일종 대형을 취소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관련이 없다는 거지. 이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일종 대형을 운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거. 그 밑에 판례 아주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이제 앞에서 뭐 이제 행정입법에서 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부관에서 나오는데 그 판례는 여러 번 시험에 났던 건데 고속도로 관리청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은 것 판례 1. 위반 2. 위반되지 않는 것 부당결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 첫째, 거기 나오는 대로 고속도로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의 접도구역에 소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소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겠고, 한국 고속도로가 아니라 도로관리공사지. 한국 도로관리공사. 도로관리공사가 뭐를 하냐? 송유관 매설 허가. 송유관 매설 허가를 하면서 송유관을 이전할 시 그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왜냐하면 고속도로 접도구역, 고속도로의 접도 인접한 구역에서는 송유관 매설을 못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지금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허가를 내주는데 송유관 매설 허가를 내주는데 나중에 이전할 시 부담이 조건이 뭐냐?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이 뭐냐? 이거 부담이 아니라 부담인가? 조건인가? 부관을 붙였는데 그 부관이 매설허가 하면서 소유관을 이전할 시 뭐라고? 비용을 다 이 사업자가 한국도로공사 A죠. 사업자 갑이
갑이 부담하라 이렇게 이제 부관을 붙였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하고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할 때는 도로관리청인 도로공사에 이거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게 법이 개정이 돼서 버렸어요. 개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개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 부관이 잘못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지. 위 효력이 이 협약 법이 비록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이 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이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위 협약 효력이 상실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시험에 자주 잘 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판례. 제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 면허와 언동기 장치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일종 운전면허 취득한 사람은 잘 알 수 있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일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일종 대형을 가지면 보통 이종 보통 이거 다 운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종 보통을 가지면 이종 보통 차량 그다음에 이륜 차량 다 운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일종 보통 면허 가지고 음주운전을 했어. 그러면 요것만 취소되는 게 아니야. 요거를 운전하니 가능한 이것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일종 대형을 취소를 안 해버리면 일종 대형 갖고 또 이게 일종 보통인 보고차 또 1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으니까 음주운전한 사람이 법을 위반했는데 대형 면허를 가지고 이것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취소해버리고 이것도 취소해버리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취소해도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조금 남았는데 조금 남았네. 지금 시간 10분이면 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은 원래 민법상 원칙인데 기타 원칙으로서 행정법에도 적용이 돼요. 민법에 뭐라고 나 법률행위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해야 된다. 그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과연 신뢰보호 원칙과 어떻게 다르냐? 아주 유사한 범위 내에 있어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당사자 대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직청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 행정 우리 이것도 지우고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이건 나머지 기타 원칙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는 않고 판례나 좀 알아두면 되는데 주로 이제 민법상 원칙을 차용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지금 보면 행정기본법에도 나와요. 신의 성실 원래 민법의 원칙이에요. 민법의 원칙. 법률행위를 할 때는 상대방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 민법상 법률행위 원칙인데 행정기본법 몇 조에 나오냐면 11조 1항. 제 11조 제 1항. 뭐라고 나오냐면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행정청은 1항이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성실히 뭐라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적용 요건을 보면 신의 성실을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신의 성실이란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민법 2조이랑 얘기했죠. 아까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이게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는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그러나 민법의 법 원칙은 아니고 행정법 포함한 모든 법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신의를 주었거나 객관적으로 뭐 상대방이 그러한 신을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또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판례의 입장을 보면 일반 행정 법률 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신의 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행정처분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 예의적으로 인정된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 이것이 그 적용 사례 근거. 적용 사례. 자, 적용 사례 있는 것도 보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후 간첩 방조 등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집행을 당한 사람이 국가 배상을 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박정희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박정희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박정희 어떻든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에서 그 뭐 보면은 박정희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특히 이 간첩 뭐 툭하면 간첩이 왔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반공 정치를 했죠. 그래서 가짜로 간첩으로 하는도 않았는데 이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경찰이 구금시켜 뭐 낚싯배를 타고 낚시하다가 월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 길들어서 월북하고 넘어갔다 그래서 너 가서 저기 북한 사람 만나고 왔지 그래가지고 진술서를 가짜로 만들어.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뭐야 이게 간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첩이 됐는데 법원에 판결도 나고 이제 사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사면되고 나와서 나중에 이제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 보니까 이 간첩 행위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를 꾸민 거 아니에요. 가짜를 꾸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게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게 했어.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손해배상. 아니 경찰이 공무원 아니야?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 행위로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했으니까 손해보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이고 이거 손해배상이야. 배상. 나쁜 일 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 손해배상 청구했더니 국가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국가가 하는 말이 한 20년 지났어. 이게 소멸시효 지나서 당신 청구할 손해배상 우리는 못 줘. 그러니까 하니까 대법원이 뭔 소리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 말은 국가가 사람 간첩을 만들어서 했는데 왜 돈을 안 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그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고 돈 줘. 이 말이지. 그 말이.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위반된다. 그렇지. 근로복지공단한테 다쳐가지고 가서 요양 승인을 요청을 했어. 요양 승인을 요청했더니 근로복지공단이 안 돼. 요양 급여 못해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안 돼 했는데 법원에 취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청했더니 근로복지공단이 뭐라 하느냐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 그 말이야.
시효가 안 정했다. 3년의 소멸시효기라는 기간이 있어요. 소멸시효. 돈 받을 권리가 3년, 뭐 5년, 1년 민법에 나오는데 3년이 지났다. 뭐 돈 못 줘. 그러니까 뭔 얘기냐고. 소송을 제기하냐고 지금 휴업급여를 신청이 못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게 신의성질의 원칙에 위반돼서 허용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신의성질의 원칙이라도 이거는 여기는 행정청이잖아. 행정청이 공무원이 간첩으로 조작한 부분이야, 그지? 그리고 요 소멸시효도 근로복지공단이 갑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반대로 행정청의 상대방이 옛날 같으면은 나이가 호적 주민등록을 하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처벌받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이를 갖다가 그냥 많게 플러스 2살을 많게 마이너스 또 적게 이렇게 2살 적게 뭐 이렇게 12살은 아니고 2살 적게 이렇게 주민등록을 옛날 사람들은 했어요. 이게 바쁘고 농사짓고 하다 보니까. 그래 어떤 사람이 보니까 플러스 거의 1년 8개월이면 거의 2살이 많게 됐어. 많게 됐는데 가만히 이제 퇴직할 때 보니까 아니 내가 퇴직할 때가 다 됐는데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게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일찍 퇴직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개정을 해가지고 원래대로 바꿨더니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 연장해달라. 경년 연장해달라. 그냥 내 실제 나이는 이러니까 정년이 지금이 아니고 이걸 이제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줄였겠죠. 줄이니까 정년이 더 남았을 거 아니에요. 정년 연장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대법원은 그거는 사실대로 한 거 아니야. 주민등록을 너무 이건 늦게 된 게 아니고 이건 플러스 2 더 나이가 더 많게 됐네. 많게 된 걸 수정한 거는 신의성질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굉장히 여러분이 그 판례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얘기를 들으면 이거야.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매출 세기 포탈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매입세 공제 환급이 다른 세수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의 공제 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질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수입업자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금을 177억 원치 금을 수입했어. 금 수입을 해가지고 수입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매출 계산서 있잖아요. 계산서 계산서 매입 계산서 매출이 아닌 매입 계산서 매입이죠. 매입 계산서. 구임 수입업자는 갑이고 이걸 파는 사람은 을이야. 을이 수입을 하는데 외국에서 갑이 177억을 사오면서 이 간이 매출 계산서를 하면서 이 매출 계산서에 뭐라고 적느냐면 부가세 10%를 냈다고 계산을 적었어. 부가세를 10%를 냈다고 적었어. 그리고 이 수입업자가 170억을 하면서 10%면 굉장히 많죠. 17억을 갖다가 부가세를 냈다고 했어. 근데 내진 않았어. 17억을 내진 않았어. 그래서 이 금을 수입해 가지고 이 수입업자가 이 가공을 하고 다음에 수출을 해.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는 수출하는 거에 대한 그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수출한 것에 대한 관세는 부가가치세는 0세율을 적용해줘. 그리고 이 금을 수입하는 그 17억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이 매입의 부가가치세 아니야. 매입의 부가가치세고 여기는 이제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다시 금을 세공해서 파는 거니까 매출인데 이
매입하는데 그 17억이나 들었잖아요. 매입하는데 부가세를 170억을 내서 17억을 냈다고 세금 계산서를 만들었어. 근데 실제는 안 냈어. 그런데 이걸 가공해서 수출하려면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왜?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따라서 매입할 때 17억을 냈으면 이 17억을 누구한테? 수입업자한테 정부가 돌려줘. 그러니까 세금 17억을 떼어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이제 국세청이 안 돼. 이 세금 계산서 내지도 않았으면서 부가세를 냈다고 해놓고 17억을 받아가려고 그랬던 거야, 서류로. 근데 실제적으로 부가세는 돌려줄 거 한 100만 원밖에 안 돼.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실제는. 이럴 경우 뭐예요? 이 정부에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했다는 거기 보면 수출업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황금 요구하는 건 매입세 17억 세금도 안 냈으면서 영세율을 수출을 하는데 영세를 적용하는데 17억을 갖다가 국세청에 이거 돈 달라고 하는 건 신의 성실을 안 되는 거지. 사기죄지, 그지?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죠, 그죠? 자, 실권의 원칙.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지? 실권의 원칙만 하면 되나? 권한남용 금지였죠. 실권의 원칙하고 권한남용 금지 원칙 하도록 할까요? 실권의 원칙은 권리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의문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추인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자, 그렇지. 그 다음에 실권에 대한 판례가 있어야 되는데 판례는 지금 보면 자, 거기 보면 실권은 이거 판례 있죠, 그죠? 부산광역시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실권의 원칙은 권리를 잃는 건데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가 개인 땅을 갖다가 도로 부지로 편입해 갖고 56년간이나 그걸 자기 때 시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원주인이 부산광역시한테 그거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소송을 제기하는 게 그게 실권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실권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 땅을 56년간 그 시의 편의로 분입했다고, 시의 땅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시 땅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두 번째 그 판례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자가 사직원의 작성 제출이 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퇴직금도 다 수령하고 다 해서 사직을 했는데 5년 지나가지고 이거 어때? 다시 사직원 제출한 게 무효다. 취소성을 제기하는 것 신의 측의 원칙에 반한다 그 말이에요. 권한남용 금지 원칙. 권한남용 금지 원칙은 지금 말하는 행정기본법 제11조 2항에 나와요. 행정기본법 제11조 2항이 뭐라고 나오냐면 권한남용 금지 원칙은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행정기본법 제11조 2항에 나오는 거예요. 2항에 나온다. 권한남용 금지 원칙은 행정청이 법령상 주어진 권한을 공익에 반하는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권한남용 금지 원칙이죠. 자, 보면은 그 행정기본법 13조 11조 제2항을 읽어보면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렇게만 나와요. 자, 여기는 거기 판례가 그래요.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해진 경우 세무조사에 의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자, 이게 어떤 판례냐면 어떤 판례? 이런 판례. 자, 세무조사
자, 보면 세무조사. 자, 세무조사가 권한 남용이냐, 이 문제죠, 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세무서의 공무원이.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이해관계가 갈렸어. 그러니까 이 을을 갖다 손 봐주고 싶어. 손 봐주고 싶은데, 예, 세무공무원 갑이 요 을을 좀 혼내주고 싶어. 왜냐면 그 부동산을 좀 이렇게 좀 헐값으로 좀 뺏고 싶어. 세무서 공무원이. 그래가지고 정보를 부동산에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탈세를 했다는 정보를 잡았어. 그래서 탈세를 했어. 그러니까 병은 누구냐? 병은 세무공무원의 동생이야. 동생 또는 친구. 이렇게 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 을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그래야 저 사람 부동산을 빨리 갖고 올 수 있는데, 매매를 해올 수 있는데,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놈을 탈세로 좀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탈세 정보를 갑이 갖고 있는데 이걸 동생한테 줘. 그리고 동생이 경찰서가 아닌 세무서지. 세무서에 딱 이제 고발을, 을의 탈세 정보를 병한테 줘. 갑이 동생 병한테 줘갖고 요가 세무서에 갖다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하니까 이게 거쳐 와가지고 이제 갑 세무서로 왔을 거 아니야. 갑 세무서로 왔어. 담당 세무사니까, 담당 세무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세무조사를 나가. 을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가가지고 정보가 다 있었으니까 너 손 좀 놔봐라. 가지고 과대하게 세무조사를 때서 이제 탈세 혐의로 고발을 시키고 막 해서 했는데, 이런 세무조사는 갑이 정보를 갖다가 동생한테 시켜서 세무서에 고발해서 자기가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나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혼내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기다 을한테 과세처분을 과다하게 한다. 과세처분한다. 이거는 권한남용이고 위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공무원 돼가지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